최대한 좀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통 뭐 도서관 드는 비용이 없잖아요. 입장료 같은 게 없으니까.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부터 많이 갔던 데가 모델하우스. 공짜 연주회까지 들어요. 안녕하세요. 첫 월급 175만 원으로 5년 만에 20억 자산을 달성하고 최근에는 저의 첫 책인 나는 월급쟁이에서 이렇게 독립했다를 출간했습니다. 또 현재는 저렴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가 이제 좀 괜찮은 직장 다녔어요. 금융회사 이제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집안이 이제 급격하게 어려워진 거예요. 고객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. 종목 같은 거를 내가 너 말 듣고 이렇게 했는데 너 때문에 잃었다. 재판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지고 하다 보니까 신용 불량이 되셔가지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집도 다 금매로 처분하고 딱지 붙고 그랬어. 그때가 가장 지독하게 한 건데 순전히 저한테 쓸 수 있는 돈 자기개발비라든가 유흥비 한 달에 순전히 내가 원해서 쓰는 비용이 7만 원. 와이프랑 데이트를 했을 때 7만 원으로 최대한 좀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통 뭐 도서관 드는 비용이 없잖아요. 입장료 같은 게 없으니까. 식사라던가 커피 그런 것도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.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부터 많이 갔던 데가 모델하우스. 동기부여도 되고 진짜 거기 가면 좋은 게 뭐냐면 공짜로 커피 주고 또 운이 좋으면 공짜 연주회까지 들어요. 민간 분양 그런 데 있잖아요. 그런데 좀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케스트라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바이올린 키고 있고 그래요. 종로나 그런 데 가면 고궁 그런 데 들어가도 입장료 얼마 안 하는데 몇 시간 놀다 올 수 있고. 부자들의 대표 상징하는 인물이 뭐죠? 만수르가 있죠. 그 사람의 재산이 30조인가 그럴 거예요. 플렉스 하는 거로 유명해졌잖아요. 하루에 몇 억씩 쓴다. 만수르가 은행 적금 3%짜리에 30조를 한 번에 딱 적금을 들었다. 하루에 이자만 해도 14억인가 그랬거든요. 만수르가 과연 하루에 14억을 다 쓰겠냐. 우리는 은행 3% 적금 금리에 똑같이 1억 원을 넣는다고 해도 하루로 치면 몇천 원 안 돼요. 하루에 14억을 다 쓴 사람과 6천 원 쓴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절약한 거예요? 자산 가치 비중에서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일단 제가 4년 동안 1억 원을 모았습니다.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제저축이거든요. 월급을 받으면 한 70% 정도는 바로 적금 통장에 적금을 했습니다.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. 가계부 쓰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10원 단위 하나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.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? 우리가 예산 대비 지출을 얼마나 적절히 하고 있냐, 그게 목적이거든요. 뭐 10원, 100원 단위 뭐 한 달로 누게 하면 뭐 1,000원, 기껏해 만원 될 거예요.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 좀 더 러프하게 쓰는 게 꾸준하게 가계부를 쓸 수 있는 노하우다.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살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더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동네에서 병원, 미용실, 헬스장 기본적으로 10% 다 할인 받으면서 다닐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지역화폐라고 있거든요. 제로페이도 그렇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을 충전해줘요.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는 쓸 수 있거든요. 몇십만 원 아낄 수 있어요. 그냥. 스타벅스 갈 때 어떻게 하세요? 생돈? 중고 기프티콘을 거래할 수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팔라고, 기프티스타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한 20%, 23% 이렇게 할인해서 중고 기프티콘을 팔아요. 그 기프티콘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 데서. 그러니까 기프티콘이 선물용이다.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죠. 일단 뭐 자기한테 선물하면 되죠. 뭐 강제저축이 당연히 핵심이고요. 또 가계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.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걸 연구하면 그렇게 힘들면서 없어 보이면서 절약할 이유가 없습니다. 일단은 대표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가 옆에서 소나타를 샀대요. 옆에 있는 또 다른 B라는 친구가 아반떼를 샀대요. 그러면서 나도 얘네랑 월급 비슷하고 살림살이 비슷한데 나도 차 한 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좀 크죠, 비교하는 거. 누구랑 어울리냐가 많이 중요하기도 합니다. 또 두 번째는 사회적 알람이라고 있어요. 특정한 나이대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. 대학교 1학년을 마치면 군대를 가야 된다. 30대 초반까지 결혼을 해야 된다. 그럼 누군가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관습처럼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걸 사회적 알람이라고 하거든요. 사람들은 뭐 결혼할 때 되면 기본적으로 뭐 혼수, 인테리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사회적 알람을 버려야 돼요. 이게 꽤 큽니다. 최소한 결혼을 할 때 저는 총 혼수 비용이 460만 원 들었어요. 거의 안 썼죠. 근데 보통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2, 3천 정도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저랑 그 친구랑 1,500이 차이 나거든요. 1,500이면 지금도 부동산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데 있어요. 1,500만 원 종잣돈 모으려고 해봐요. 보통 사람이면 한 1년 또는 2년 걸리거든요. 여기서 또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. 세 번째 이유는 습관입니다.
회사 출근할 때 카페 들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당연하듯이 하나씩 들고 오는 사람도 많고, 편의점에 들른다거나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그렇게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게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습관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. 이게 진짜 나한테 가치 있는 소비인가? 첫 번째 단계, 절약 시대라고 있습니다. 4년 동안 1억을 모으는 그 절약 시대, 제이커브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. 예, 제이커브라고 해서 성장 곡선이라고 하거든요. 스타트업들이 할 때도 많이 쓰고, 아니면 자기개발 쪽에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, 너무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건 좋지 않아요. 현재와 미래 간의 밸런스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절약을 한다면 다른 분들도 다 이겨내실 거다. 두 번째, 청약 시대. 자산 퀀텀 점프의 시대입니다. 4년 동안 이제 1억을 모으고 2019년 봄에 분양이 되었는데, 분양가로는 5억 원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상승을 했죠. 지금 뭐 10억 넘었죠, 최소한. 그리고 세 번째, 어게인 절약, 미국 주식 투자 시대. 모은 거 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를 들어갔죠. 이제 팬데믹 영향이 다 회복되기 직전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한 30% 가까이 됐고, 개별 종목에는 테슬라밖에 안 났어요. 대다수는 ETF, S&P 500을 추종하는 IVV,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에 거의 다 넣었습니다. 한 1년 동안 거의 한 1,500에서 2,000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. 근데 그걸 수익화는 하지 않았어요, 저는. 왜냐면 매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. 그 다음 단계, 부동산 투자 시대로 들어옵니다. 이게 대투자 시대. 작년 12월에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를 했으니까 나가고 이제 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작년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있거든요. 그거를 투자를 몇 채를 했어요, 지방에. 갭으로 투자를 몇 채 했고, 지금은 한 몇 채 안 돼요. 예. 또 미국 주식 투자에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. 그 돈을 빼서 이것도 부동산으로 한번 돌려볼까 했는데, 지금은 좀 관망하고 있어요. 너무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청약, 종잣돈을 모아 청약을 받고, 여기서 자산 퀀텀 점프를 하고, 또 종잣돈 다시 모아서 미국 주식도 사고,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도 몇 채 사면서 20억 자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